어떠한 이유로 나락을 가버린 유튜버분들이 다시 떡상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정답을 한 1년 전인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지금은 안 그러는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제 스스로 되게 나 그때 진짜 찌질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영상을 한 1년 정도 쉬다가 영상 활동을 재개했더니 조회수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막 2019년도에 보셨던 분들은 지금도 영상 조회수가 막 날아갔다고 막 이러는데, 당연히 그때는 제가 막 올렸다면 막 30만, 50만 이런 식으로 나왔었으니까 지금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는데, 1년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는 막 조회수가 1만도 안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나 알고리즘한테 버림받았구나. 이거 유튜브를 오래 쉬면은 알고리즘이 확실히 안 좋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그냥 망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유튜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회수가 안 나오면은 알고리즘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유튜브 코리아에서 내 채널에 뭔가 제재를 가한 것 같다느니, 알고리즘 노출이 확연하게 줄었다느니,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돼요. 이게 전성기가 있었던 분들, 옛날에 빵 떴다가 점점 조회수가 날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결국에는 재밌으면 다 봅니다. 알고리즘이고 자시고, 그냥 컨텐츠가 재밌으면은 다 봐요. 그러니까 다 핑계야. 그냥 이것도 내 방어 기제인 거지. 내가 내 영상이 뒤처진다는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저는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솔직히 예전처럼 제가 파이팅이 있지도 않고, 예전처럼 막 소재가 뭐가 조회수가 잘 나올까 하면서, 예전에는 2019년도에는 맨날 뭐 소재 고민하면서 대본 진짜 개빡세게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썸네일 하나 만들 때도 2시간씩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썸네일 5분이면 만들어. 그러니까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저는 발전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락을 간 유튜버들이 다시 떡상하는 방법은 재밌는 걸 찍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연예인들 중에도 이병헌 씨라든지 막 그런 분들이 그 한번 나락을 갔다가 결국에는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결국 여기저기서 다 찾고 떡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MC 더 맥스 이수 같은 경우에도 대체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음원 차트에서 계속 상위권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 뭐 대중들이 뭐 유튜버나 뭐 연예인들한테 너무 도덕적인 기준이 빡세다 어쩐다 해도, 정말 언터처블급으로 자기 실력을 올려버리면은 욕하면서도 다 봅니다. 어쩔 수가 없어. 진짜로. 지금 뭐 그 유아인 씨가 막 이렇게 막 나락을 가고 이랬잖아요. 뭐 대마초를 폈었나? 막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고 재기가 불가능하다 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유아인 그분도 결국엔 또 작품 잘 만나가지고 연기 잘하고 하면은 다시 재기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조회수 안 나오고 뭐 나락을 가고 이런 거는 이유는 하나다. 대체제가 나왔고 재미도 예전에 비해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유튜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조회수 맨날 수십만씩 터지고 막 100만 200만 터지는 새끼가 이런 말 하면 또 존나 재수없다고 욕 개쳐먹겠지. 근데 지금 제가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거지, 이제는. 조회수 안 나오는 거는 그냥 재미가 없을 뿐이에요. 리섭님 말씀 들어보니 탁재훈 씨가 아는 형님에서 배당 드립 쳤던 게 생각나네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그 컨츄리 꼬꼬, 요즘 분들은 컨츄리 꼬꼬가 뭔지도 모를 텐데, 요즘 20대들은 탁재훈 아저씨가 요즘 되게 잘 나가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탁재훈 아저씨랑 같이 그룹을 했었던 분 중에 신정환이라는 분이 또 계셨어요. 그 두 분이 웃긴 걸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원래는 컨츄리 꼬꼬라는 가수였는데 예능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 다 도박을 해서 나락을 갔었어요. 도박을 해서 나락을 갔고, 그 신정환 아저씨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했었어요, 처음에. 그게 조금 크기도 크기는 컸는데 결국에는 둘 다 복귀 방송을 했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신정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4차원 캐릭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 요즘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그러니까 그 신정환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엉뚱한 드립을 엄청 많이 쳤었어요. 엉뚱한 드립 치고 약간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드립으로 사람들 막 웃겼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얼토당토 않은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진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유튜버들이 너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남들이 이 상황에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막 약간 이런 드립을 많이 치셨던 분인데 이제는 그런 그 대체제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그분 이제 4차원이라고 불렸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이제 4차원을 넘어서 16차원까지 간 방송인들이 너무 많아졌어. 인플루언서들이나 기한 아저씨만 봐도 말도 안 되잖아. 그거를 개그맨들도 혀를 내두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대체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떡상을 못하고 있어요. 그분도 아마 지금 유튜브 채널 하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떡상을 못하고 이제 탁재훈 아저씨는 근데 대체제가 없어. 그 재치랑 입담이랑 어떤 그런 게 대체제가 없어가지고 두 분이 이제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한 분은 지금 복귀에 성공을 했고 한 분은 지금 아직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리섭님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며칠째 조회수가 0인데요. 일부러 지인한테 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릴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재밌는 영상을 찍으면 돼요.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는 안 밀어준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는다, 막 이런 핑계를 대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순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아서 떡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영상이라 알고리즘의 선택을 못 받는 거고, 일단 조회수가 0이라는 거는 썸네일 제목부터 다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남들한테 재미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그 영상 안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내가 간판이 별로면은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썸네일은 간판이야. 약간 전단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단지를 돌리고 어떤 배너 광고 같은 것도 돌리고 SNS 광고 같은 걸 돌려서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팔고 있다고 해도 결국엔 이 음식을 먹어보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썸네일이랑 제목이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회수가 계속 0이라면은 썸네일과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올랐는데 안 퍼진다. 조회수가 예를 들어 50에서 멈췄어. 그럼 적어도 50명은 봤다는 거거든요. 썸네일을 잘 해가지고 결국에는 50명의 유입이라도 들어왔는데 거기서 더 이상 조회수가 안 오른다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죠. 리섭님 보세 트위드 자켓, 트위드 원피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위드 자켓 원피스 이거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 있는데, 이게 트위드 자켓이나 원피스는 남자로 치면은 G드래곤이 입어서 예쁜 옷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G드래곤이나 뭐 이렇게 되게 스타일리시함의 표본인 남자들이 입었을 때 간지가 나는 거를 일반인들이 입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여자들은 트위드 자켓 웬만하면 안 어울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비추천하는 편이에요. 아, 할머니 돼요, 할머니. 그러니까 약간 여자들이 생각하는 트위드 자켓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장원영 같은 되게 빼빼 마른 여자가 트위드 자켓 입으면은 남자가 봐도 예뻐요. 그리고 남들이 봐도 예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팔뚝살이 조금이라도 있는 여자가 트위드 자켓을 입는 순간 진짜 개꼴 보기 싫어져. 그냥 본인이 진짜 깡 말랐으면 트위드 자켓 좀 입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하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갖추기 힘든 조건을 3개나 갖춰야 된다. 트위드 자켓이 소화가 되려면은 깡 말라야 되고, 피부가 새하얘야 되고, 얼굴이 조망만 해야 됩니다. 이 3개, 삼신기를 갖췄을 때 입을 수 있는 게 트위드 자켓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여자들이 뭐 TV에서 뭐 인플루언서들이나 어떤 연예인들이 트위드 자켓 뭐 시상식 같은 데 입고 나온 거 보고 와 저거 개 이뻐, 막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거 보고 와 저거 너무 이쁘다 해서 입으면은 그냥 할머니 돼요, 할머니. 거기 양상까지 딱 들면은 그냥 할머니 룩 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들한테 GDO 추천 안 하듯이 여자들한테 트위드 자켓은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엘리자베스 여왕 룩. 예쁘다고 하던데 점점 이러시는데, 여자들은요, 여자들 종특이 남들 좆되는 칭찬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하는 칭찬 좀 제발 믿지 마세요. 여자들끼리 하는 칭찬은 약간 그런 거야. 얘 왜 이렇게 예뻐졌어? 이거는 그냥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 반사잖아. 여자들끼리는 약간 칭찬 스택을 서로 쌓는 게 있어. 약간 그거 있잖아. 인스타그램에서도 누가 봐도 병신 같은 사진에 누가 봐도 전혀 안 이뻐. 그리고 누가 봐도 실물보다 사진이 한 500만 배 더 나은 사진을 누군가가 이렇게 올렸어. 근데 여자들 걷다가 가증스럽게 뭐라고 답니까? 야, 실물 반도 못 담음 진짜 레알 하면서 막 우는 표시, 막 미친 거 아니야? 양심이, 아니 칭찬을 하더라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가 실물이더나. 내가 걔 실물을 아는데 나 진짜
야, 누가 봐도 사진이 100배 1000배 난 사진에다가 여자들끼리는 야,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진심 실물이 100배도 나. 이 지랄을 하고 자빠졌어. 그게 뭐야? 그거는 그 친구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지들끼리 뭐만 하면 예쁘대. 아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그런 말을 잘 안 해. 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있어. 누가 봐도 얘가 지잘난 말의 사진을 찍었구나 하면은 그냥 막 100%까지는 못하겠고 그냥 좋아요 정도만 그냥 눌러줘요. 도저히 야 실물이 낫다 이런 얘기 남자들은 절대 못해. 절대 못하고 그냥 노력했네 이 새끼 하고 그냥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는 거지. 여자들처럼 막 야 너무 예쁘다 근데 실물 못 따라와 이런 얘기 절대 안 한다고. 그리고 남자들도 자기가 또 알아. 그러니까 제가 살찌고 나서 백화점에 가기 싫은 이유를 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살쪄가지고 내가 백화점 가서 옷 같은 거 입으면 내가 나를 보기가 너무 민망한 거야. 거울을 보면은 자켓 같은 거 입으면은 대가리만 둥둥 떠 있어. 돼지 새끼 대가리만 떠 있는데 여직원들이 와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신다 뭐 이 지랄하는 거야. 그러면은 분명히 칭찬인데 나를 놀리는 것 같아. 아니 씨 이 미친 여자가 돈 벌어먹겠다고 씨발 이거 어울리지도 않은 거를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그래. 난 오히려 괘씸해. 아니 좀 진정성이 있는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으면은 솔직하게 나 같은 티는 그런 게 좋다고. 아 손님 근데 이거 손님하고 솔직히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하다가 그걸 또 입어봤어. 또 안 어울리는 거야. 고객님 근데 일단 살을 먼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냥 그나마 이게 나아요. 지금 꼭 옷을 꼭 사야 된다 싶으면은 그나마 이게 낫고요. 지금 고객님은 옷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살부터 일단 빼셔야 지금 그나마 이게 나은데 아마 살 빼고 입으시면 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나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장사를 한다고 하면 난 그거 사줍니다. 진정성이 있는 친구구나. 근데 이제 보통 여자들끼리는 이제 칭찬 릴레이가 조금 이어지다 보니까 좀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물론 남자들도 자기 객관화 안 되는 남자들이 좀 있기는 하지만 여자들은 이제 너무 지가 알 거 아니야. 지 사진을 지가 고친 거를 지가 알 거 아니야. 지가 눈 키우고 턱 깎고 한 거를 지가 알 거 아니야. 근데 걷다가 무슨 친구들이 뭐 실물이 훨씬 낫다 기집애 막 이런 거를 그거를 왜 고지고대로 믿고 있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트위드 자켓 입었을 때 친구들이 뭐 예쁘다 어쩐다 한다. 여자들은요 100kg 나가는 여자가 꾸미고 나와도 야 너 오늘 개 이쁘다 야 미친년 너무 예뻐 막 이런단 말이야. 이쁘긴 개뿔이 예뻐 진짜. 그래서 함부로 여자들이 예쁘다고 하는 거 믿지 마세요. 여자들은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 무스탕에 대한 리섬님 견해가 궁금해요. 무스탕 저는 입으면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무스탕 입으면 남자가 체격이 좀 건장해 보여요. 무스탕 특성상 어깨도 넓어 보이고. 근데 무스탕은 조금 약간 가난한 분들은 조금 안 입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 사는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무스탕은 데일리로 입기에는 조금 빡센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20대고 이런 상태면은 돈이 잘 없잖아요. 돈이 잘 없는 상태에서 무스탕을 좀 비싼 돈을 주고 사면은 무스탕을 맨날 입으면은 그건 또 사람이 또 없어 보여. 무스탕은 이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요렇게 입어줘야 야 멋있네 약간 소리를 듣는 거지. 무스탕을 맨날 입고 출퇴근하고 이러면은 조금 그래서 이제 데일리로 입을 코트나 약간 패딩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무스탕을 사서 이렇게 조금 섞어서 입을 때 저놈 좀 어디서 좀 꾸밀 줄 아는 놈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무스탕을 주구장창 입고 다니면 조금 사람이 오히려 더 없어 보이지. 리섬님이 연애할 때 평생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평생 욕을 참을 수 없으면 그냥 편하게 욕을 해야 하나요? 그냥 편하게 욕을 하세요. 편하게 욕을 하고 그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내가 수준 높은 여자를 만나려면은 욕하는 걸 고쳐야 돼요. 근데 내가 도저히 못 고치겠다.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수준에 맞는 여자를 만나면 됩니다. 그냥 내가 욕을 하는 거를 못 고치겠는데 정말 수준 높은 여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여자, 얼굴도 예쁘고 가정교육도 잘 받고 이런 여자를 만나고 싶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내가 도저히 그걸 못 고치겠으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욕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만나야지. 어떻겠습니까? 제사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신 같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조상의 덕을 받아서 금수저 집안에 태어난 애들은 제사상을 안 차리고 해외여행을 하러 다니고, 근데 조상 덕을 족도 하나도 못 본 애들이 맨날 그 다 떨어져 가는 집안에서 제사 드리면서 막 절하고 그 꼴이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제사 막 이렇게 제사에 목숨 거는 집 중에 잘 사는 집 못 봤어요. 진짜로. 이게 제 편협한 경험에서 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에 목숨 거는 집안 치고 저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보면은 이제 열을 알 수 있는 거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런 민속신앙 이런 거에 목숨 걸면은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토테미즘 같은 거잖아. 옛날에 원시시대에 사장된 토테미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그런 데에 기대고, 조상한테 기대고 하면은 뭐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사고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잘 살 수가 없지. 이것도 틀딱들한테 욕 오지게 먹겠네, 이거. 근데, 맞는 말이잖아. 무슨 뭐, 제사상의 무슨 방향이 중요하고, 무슨 색 음식은 어느 쪽에 놔야 되고, 뭐는 어느 쪽에 놔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세밀세밀하게 따져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외워야 되잖아. 그런 거 외울 시간에 솔직하게, 야, 많이 쓰는 영어 한 문장을 외우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그딴 거 외울 시간에 그런 것도 아니야. 그건 그딴 거라고 표현해야 맞지. 홍동백서. 이성님, 찐따 같은 여자랑 수줍고 여성스러운 여자랑 무슨 차이인지 알려주세요. 저는 이거는 자존감의 차이라고 봅니다. 이게 약간 예능식으로 가면은, 예를 들어 유튜브 각 보려고 예능식으로 가면은 찐따 같은 여자와 수줍은 여자의 차이는 얼굴 차이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 아니에요. 이거는 예쁜 여자를 못 만나본 남자들의 생각이고, 얼굴이 예뻐도 질려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얼굴이 예뻐도 여자가 자존감이 낮으면 진짜 미쳐버립니다. 자존감 낮고 막 애정결핍 걸려있고 막 하면은, 여자는 그럴 때 찐따 같은 모습이 보이고 정내미가 떨어지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계속 막 나 같은 여자를 왜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빠 내가 어디가 좋아? 이거는 이제 애교예요. 애교고, 이제 여성스럽고 하는 건데, 대체 나 같은 여자가 어디가 좋아서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일단 병신 같은 소리라는 여자들이 있어. 예쁘면은 이런 애들이 없을 것 같죠? 예뻐도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막 자꾸 막 친구들,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전 차라리 그게 좋아요. 극단적인 케이스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괴롭히는 쪽이 있고 괴롭힘 당하는 쪽이 있잖아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괴롭히는 쪽이 저는 더 나아요. 저는 이제 곰탱이처럼 당하고만 있는 사람을 저는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바보 등신 같은 거야. 나는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괴롭히는 쪽이 잘못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근데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르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부분이. 내 남자가 두들겨 맞고 맨날 찐따같이 막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거보다 차라리 고르라면은 차라리 그게 더 낫잖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인데, 여자가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랑 모임에서 막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막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자기가 막 눈치가 없어가지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은따 같은 거 당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조금 이제 사회적 신앙이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샤바샤바 해가지고 풀 줄도 알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거 갖다 계속 징징대고 이러면은 저는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씨발. 그럼 만나지 마. 나는 이런 소리가 나와. 그딴 년들 왜 만나는 거야 대체? 야, 너 안 좋다는 애들은 대체 왜 만나? 난 약간 이런 타입이어가지고 약간 그럴 때 저는 정리미가 떨어지더라고. 그럴 때 조금 찐따 같은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번호 물어본 여자랑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랑 만날 때까지 연락을 해야 하나요? 너무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근데 그 여자의 그 좀 반응을 실제로 조금 봐야 돼요. 여자가 004사님을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고 있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약간 막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말도 조금 짧게 하고, 여자가 좀 싸가지 없게 말하고 약간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어르고 달래가지고 본인이 조금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그 만나기 전날까지 조금 이렇게 잘 티키타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꽂힌 게 지금 보인다 하면은 연락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은 없어요. 항상 그 상대를 봐가면서 저걸 해야 돼가지고.